지역적으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흐린 날 같은 경우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산란광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보면 우리가 피복제의 영향 같은 거는 피복제가 산란시키는 능력을 가지면 온실 내부에 그늘이 지는 하나 균일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온실 안에는 주로 직대광이 올 경우에는 온실 안에는 장치나 장벽에 의해 그늘이 생기는데 이게 층고가 높을수록 그늘자가 넓게질까요? 좁게질까요? 넓게지죠. 네, 그러면은 그늘이 넓다는 얘기는 바로 산란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무 하나를 직접적으로 그림자를 만드는 것보다 같은 광량으로 같은 그림자로 식물체를 10개를 만드는 것이 광으로 봤을 때는 10분의 1로 쪼개준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층고가 높을수록 키가 큰 작물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넓게 퍼지기 때문에. 근데 키가 작은 작물에서는 유리할 게 없죠, 별로. 딸기에서 산란광을 쓴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야, 딸기가 무슨 그림자가 생긴다고 산란광을 쓴다고 하고 더군다나 딸기는 겨울에 재배하잖아. 더군다나 그렇고 혹시 윤묘할 때 사용한다면 내가 오케이 윤묘장까지 이해하겠지만 굳이 그거를 겨울에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산란광이라고 하면 방금 하신 산란광이 피복제 말씀하신 거예요? 피복제도 있고요. 스크린 말씀하신 스크린도 있고 다 있어요. 산란이라고 산란 그냥 빛을 쪼개는 것들. 그러면 딸기에 하는 거 있어서 요새 그 울트라 스크린 슈퍼라고 하는 그 산란광을 많이 넣더라고요. 울트라 스크린은 있죠. 스크린은 그러니까 산란 기능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네. 반드시 이거는 옛날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명한 스크린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투명한 거는 그 울트라 스크린, 에너지 스크린 전부 다 산란 스크린이거든요. 산란 스크린이거든요. 자체가 그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없는 온실들이 문제예요.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전에 수업 들었죠. 네. 문제가 뭐냐면 환경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울트라 스크린이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림자를 진짜 온도를 갖다 이렇게 만들고 싶어. 온도를 얘기해요. 굉장히 완만하게 갖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스크린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만들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래도 요즘 전략이 스크린을 늦게 열고 일찍 닫는다. 그런 스크린이 어때야 돼요? 투광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울트라 스크린 같은 경우는 산란 스크린이긴 하지만 투광성이 80% 이상 되는 스크린이라 그렇게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란광 같은 경우는 이게 식물체 생장점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고 골고루 주기 때문에 광의 질은 좋아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겨울철에는 칼로리가 부족한데 질로 먹으면 뭐하냐는 얘기죠. 내가 설탕을 먹던 현미밥을 먹던 일단 기본 칼로리를 채우고 나서 얘기 나오는 거지 기본 칼로리가 안 되는데 내가 현미를 먹는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냐는 거. 내가 굶어 죽게 되겠는데. 그래서 산란광이 생명에 좋은 이는 같은 광이 들어오더라도 바로 그늘이 안 생기기 때문에 보고 직달광은 작물 부위에 광량이 달라니까. 직달광은 볼게요. 내가 나무예요. 직달광이 이쪽이 제일 많이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서 약해지겠죠. 근데 물이 제일 많이 필요한 데거든요. 햇빛을 많이 받았으니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생장점의 증산이 제일 많아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뿌리로부터 물이 공급되는데 어때요? 저기까지 올라가기 제일 힘들죠. 그래서 상장점에서 수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직달광 그래서 우리가 강광기 때는 보통 산란광을 쓰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가 생장점에 있는 수분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보통 말씀드렸던 지중해안 지역에서는 거의 다 산란 비닐 자체를 써요. 껍데기 자체가 다 산란이에요. 그 다음에 산란광은 광량이 높아도 광포합작용이 되자 방열 효율이 좋아지고요. 토마토, 오이, 딸기 등은 생산성이 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강광기 때 얘기고요. 고강도 장애가 적고 상대 온도가 덜 높아진다. 이건 아까 왜 그래요? 위쪽으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산란광을 만드는 방법은 일단 산란용 피복제가 있고요. 이거는 껍데기에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고가이며 세척이 어렵다. 왜냐면 산란광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굴곡이 있어야 돼요. 굴곡이요. 왜냐면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거든. 우리가 이 산란 정도는 단위가 있는데 스캐터라는 단어예요. 스캐터라는 단어 사용하거든요. 스캐터를 사용하는데 이 굴곡 정도가 높을수록 F 스캐터라고 하는데 이 스캐터 단위로 봤을 때 굴곡률이 높을수록 꺾이는 각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산란성이 좋다고 그래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산란형 피복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 육묘장 같은 데서는 사용해도 괜찮아요. 국내 온실에서는 국내 이런 상업용 온실, 그러니까 이게 과채로 재배 온실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굴곡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청소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송악가루 달리고 그러면 어떨까요? 송악 끈적거리거든요. 청소하기가 까다로워요. 굴곡이 있다는 얘기는. 그다음에 유리도 산란 유리도 마찬가지예요. 산란 유리도
이렇게 있으면 유리가 점이 찍혀 있고 뭐라고 하지? 이렇게 굴곡이 작게 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 때가 끼겠죠. 청소하기 어려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피복제 사용할 피복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통 우리 얘기를 할 때 그 지붕 세척하는 기계를 놔야 된다고 할 정도로 알죠? 지붕 세척기가 네.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한량용 차광계 도포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위에다가 페인트 칠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 문제가 있어요. 원래는 3월 말 4월 초부터 칠해야 되거든요. 올해 어때요 날씨가? 비가 자꾸 오죠. 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원래는 지금 비가 안 왔다면 되게 좋은 거거든. 지금 쳐놨으면. 근데 만약에 지금 쳐놨으면 문제가 됐을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치는 건 괜찮겠네요. 설마 앞으로 비가 오겠냐면 쉽겠지만 지금 좀 괜찮겠네요. 탈량용 내부 커튼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가운데 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탈량광은 이 안에 설치가 되는데 문제는 이 안에 설치하게 되면은 열은 일단 안에 가둬진다. 그래서 이거 100%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탈량 스크린을 쩔었다. 내부 온도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항상 탈량 스크린을 내보실 때는 한 20% 정도 열어가요. 안에. 그래서 그러면 20%는 뭐가 돼요? 직달광이 들어오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광관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광투과성 얘기를 할 때 외부가 100이라고 하면은 내부에 들어온 거는 60에서 70 정도 들어올 것이고 오늘 내려가 봤더니 여기는 3베이의 지붕 하나에 기둥 2개, 지붕 3개, 기둥이 2개더라고요. 폭이 12m짜리 옷이니까 아마 여기 70이 아니라 75%, 80%가 가 있을 거예요. 광투가율이. 굉장히 좋은 옷이래요. 광투가로 봤을 때는 현재 여기 오는 도시의 구조가 굉장히 고가의 옷이다. 좋은 옷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67, 7이 들어왔잖아요. 이 중에 대부분을 다 증산에 사용하고 일부를 광합성 이용해요. 광합성 이용하는 거 얼마 안 돼요. 수광량이 감소하는 거는 우리가 시설내에 들어가는 광량이 감소된다는 거 있고요. 입사하기엔 시설의 골조미, 장치의 그늘이 생기는 것들, 회복제에 의해서 이들이 맺혀서 광수가 낮아지는 것들, 이물질에 의한 것들, 시설이 높으면 광이 산란되어 골조의 그늘이 흐려지는데 시설 안에 그늘이 잘 생긴다는 거. 그래서 보통 광목실을 보면은 내부 커튼이 3에서 8%고요, 골조가 2%이고 유인줄이 3%이고. 피복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유리 같은 경우는 10% 뭐 97%, 8% 보고 있고 좋은 유리는 5% 보고 있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한 15%가 차광 거기서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닐과 유리에서 10%가 차이가 나요. 거기서 하나 벌써 유리아니냐 비닐이냐 그 따라서 차이가 나고 내부 골조는 비닐 온실이 유리 온실에 비해서 골조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유리 온실이 좀 더 높은 경향이 있는데 여기 김제같이 3베이로 전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광수가율이 되게 좋게 해놓은 온실이에요. 저게 일반 유리 온실에 비해서도 훨씬 고가의 온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수광열이 변하는 거는 보통 플라스틱 같은 온실 같은 경우는요, 자연 수광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수광 PEVA, FER 같은 경우는 자연 수광이 이제 잘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FER PVC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수광 안 되는 것들이고요. 시설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서동하고 남북동 있잖아요. 누가 좋을까요? 동서동, 남북동?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단동에 따라서. 그렇죠. 다르죠. 같아요, 근데 실제. 우리 볼게요. 단동이라고 쳐요. 단동이라는 개념은 인근 온실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이죠. 근데 내 단동을 한동 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은 내가 10동을 지면 뭐예요? 10동 간격을 막 20m씩 떨어뜨리나요? 아니요. 그럼 거의 3, 4m 떨어뜨리고 계속 짓죠. 네. 그럼 사실상 뭐예요? 연동이죠.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남북 온실이라고 해요. 그리고 과체는 더, 키가 큰 작품은 더. 왜냐면 남북으로 져놓으면은 그림자가 서로 자기한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토마토나 오이같이 키가 큰 작물은 서로 그러니까 옆에 나무한테 그늘 만들고 옆에 나무에 그늘 만들어요. 근데 남북으로 짓게 되면은 그림자가 통로로 떨어져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통로 쪽으로 많이 떨어져요. 통로로 떨어지게. 그러면 통로로 떨어지는 거 작물이 없으니까 괜찮잖아요, 그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동서로 지은 건 안 된다. 남북으로 지으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죠. 내가 폭이 100m이고 남북으로 100m, 동서로 100m, 남북으로 50m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붕이 많을수록 비용이 어떻게 돼요? 비싸지죠. 그러면은 남북으로 지으면은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50m 길이가 폭이 100m면은 내가 남북으로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m를 딱 지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가격이 비싸지죠. 그러면 따져보겠어요. 내가 남북으로 지은 게 하고 동서로 지었을 때 가격을 비교해봐서 광이 한 4, 5% 차이 난다고 계산하고 이게 만회가 가능한가를 봐야 돼요. 아,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웬만하면은 남북으로 지는 게 유리해요. 일단은 그리고 또 온실의 온도 편차가 크면 안 되거든요. 동서 온실이 남북 온실에 비해서 온도 편차가 커요. 왜냐면 이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동서로 내가 100m예요. 그럼 100m 여기하고 온도 차가 크게 벌어지죠. 그래서 이거 동서동이라고 말하는 거는 조심스러운 게 한 동만 있을 때 맞다. 그렇지만 저도 여기서 써놔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용 온실에서는 단독 온실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 단독 온실에 광이 좋다는 의미에서의 온실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늘림자를 볼게요. 이게 보래요. 2010년도 14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보면은 막대를 낮게 뒀을 때 어때요? 그림자가 진하게 지고 벗겨졌을 때는 그림자가 연하게 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늘 높이에 따라서 마찬가지인데 그림자가 이제 그러니까 온실이 높다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부딪히면 산란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같은 광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넓게 퍼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낮은 온실에서는 그림자가 진하게 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겨울철에 수광력을 높이는 방법은 지식밀도를 낮추고 그다음에 이슬을 없앤다는 거. 즉 이슬이요 특히 우리가 결로라는 거는요. 결로 자체가 낙하되면서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그 이슬이 맺히게 되면 광추가열이 10% 이상 떨어지거든요. 특히 오전 내내 광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엄청 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이게 시설 표면에 이슬을 맺히는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이슬을 빨리 없애면 좋겠죠. 네. 이슬을 빨리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환기를 좀 더 일찍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크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투명한 스크린이 있다는 가정에서는 환기를 좀 더 익힐 수가 있어요. 만약 스크린이 이 상태에서 두 장의 스크린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 장의 스크린이 있어요. 이게 차광 스크린이고 에너지 스크린이면은 창을 이렇게 열은 상태에서 얘도 열어버리고 얘가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창을 열 수가 있죠. 창을 열 수가 있으면 여기 습이 빠져나가면서 결로가 해결되거든요. 근데 이걸 닫아버린 상태에서 이게 닫고 요거하고 요걸 열어버리면은 결로가 더 많아져요. 이것들이요. 결로가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김제 지역 같은 김제 여기 혁신밸리 같은 경우는 그 다행히도 에너지 스크린, 그러니까 투명한 스크린 현장이 있어가지고 저게 가능한데 일부 혁신밸리에서는 그 흔히 말해서 에너지 스크린이 안 들어있어요. 것들이요. 그래서 환경 제어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스크린은 우리가 이 전략을 쓰려고 하면은 커튼을 그 이슬을 없애는 걸 하려고 하면은 커튼을 늦게 열고 일찍 닫으면은 스크린 그 결로가 많이 우리가 줄일 수 있거든요. 늦게 연다는 거 처음에 아침에 늦게 열어요 커튼을 늦게 열려고 하면 광추가열이 좋아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갖고 있는 스크린들은 1차 연도에 보통 80에서 85%의 광추가열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커튼들은 90%까지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90%가 80%에 비해서 어때요? 더 커튼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죠. 더 오랫동안 닫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보온 커튼 등을 일조와 동시에 열어주면 잘 마르는다는 거. 커튼을 좀 일찍 열어라는 뜻이고요. 노화입을 요게 커튼이라는 건 알루미늄 스크린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노화입을 제거하고 그늘 반드시 제거하고 보강을 하는데 이 보강은 문제가 뭐냐면요. 이 보강이라고 하는 거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강 등을 달아갖고 보통 하게 되면은 생산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익을 내기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현재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보강등이 효과가 있었어요. 분명히 돈을 벌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보강등 하면 손해봤어요.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나 모든 식물체가 위쪽에서는 광합성을 많이 하는데요. 아래쪽은 광합성을 못해요. 그래서 아랫잎을 따주는 것이 좋다는 거 이것들이요. 어느 정도 따주냐? 기가 막히게 따줘요. 거의 훑어버려야 돼요. 겨울에. 네, 나중에 그거는 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예시가 위에서 광합성은 한 100이라고 하면은 아래쪽은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아랫잎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잎이 또 하나가 모든 식물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잎이 많으면은 잎을
크게 만들까 작게 만들까 다음 이파리들을 작게 만들어. 크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겨울철에 잎을 많이 갖고 있어. 저격을 안 했어. 그럼 새로 만들어진 이파리 커요, 작아요? 거의 크죠? 근데 약광기 때 잎이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쁜 효과, 나쁜 역할을 안 되거든요. 우리가 수확력을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가 아까 말했지만 여기 결로를 막아주는 것들. 결로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결로 중에서 우리가 이런 방울지는 결로는 나쁜 결로고요. 워터 필름이라고 해서 얇은 필름을 만든 게 있어요. 펼쳐지는 게 있어요. 이건 좋은 결로예요. 이거 넓게 펼쳐지는 거는 물방울 수직 낙하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거는 빛을 통과시켜요. 반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막이 생기게 되면은 오히려 플라스틱 온실에서 광수화율이 오히려 플라스틱 있을 때보다 더 증가한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또 입사가도 그다음에 입사. 보강 자체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보게 되면요. 보강을 한 사람보다 그 하지 않은 사람의 수익이 더 높아요. 감가상각까지 포함하게 되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보강등 하면은 1헥타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700kW, 최하 400kW. 400kW가 LED이고요. 보통 1000kW 정도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1000kW면은 만만치 않죠? 승합 비용이니 뭐 순간만 해도 등값이냐 만만치가 않아. 등은 또 갈아줘야 돼. 등합은 뭐 그렇다고 쳐요. 전기 계속 쓸 수 있는 등은 또 뭐예요? 중간 갈아줘야 되죠. 보통 우리가 보통 우리가 수강을 낮춘 방법은 차광한다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잎을 무성하게 만들고, 여기 잎을 무성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모든 식물들은 내가 그냥 이론적으로 해석해서 가시면 돼요. 1000W의 광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잎이 10장이에요. 잎이 10장인데 잎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광을 받아서 100W라고 100W 받았다고 쳐요. 왜냐면 식물은 100W를 느껴요. 근데 얘를 갖다가 이파리를 5장을 따르잖아요. 5장이 남죠. 그럼 얘들은 200W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같은 광인데 식물은 광이 더 많다고 느끼죠. 아까 제가 그랬죠. 잎을 자르면 잎이 작아진다고. 잎이 많으면 잎이 커진다고 했죠. 그 얘기 뭐냐면은 광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식물은 새로운 잎을 크게 만들어버려요. 광이 많다고 느끼면 새로운 이파리를 작게 만들어요. 이것들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잎을 무성하게 식량시켜주게 되면은 역당 수확량을 줄여줌으로써 예방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차광 효과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작물에 들어오는 복사율을 낮춰줌으로써 고온도 자기를 방해해주고, 온실로 들어오는 광을 감소시킴으로써 온도 상승을 줄여주고, 복사율을 낮춰주면서 온실의 습도를 높여주고, 컨텐츠 습도 올라가거든요. 작업실 아침에 보면 아까 보니까 오이밭에서 누가 일하시는데 내부 강량이 650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차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자체가 식물한테도 스트레스 주지만 사람한테도 스트레스 주죠. 그 차광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일하기 편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온도를 내려준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사람은 알루미늄 스크린 써요. 6대4짜리 써갖고 내부 온도가 33도야. 내부 광량은 300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보온 낙엽을 써갖고 내부 광량은 50인데 온도는 28도야. 그럼 누가 좋은 걸까요? 처음은 6대4로 6대4 알루미늄을 썼는데 온도는 33도거든요. 근데 하나는 안 쳤을 때 38도 올라갔어. 근데 하나는 한 사람은 또 했더니 안 쳤으면 38도인데 보온 낙엽을 쳐서 내부 온도가 28도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광은 50W예요. 그러면은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광은 온도는 뭐랑 붙어가요? 광과 붙어가죠. 근데 50W라는 얘기는 광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광이 없는데 온도가 28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장을 한다는 개념에서 그게 이제 실제로 제 현장에서 있던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차광을 하라고 했더니 도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차광을 하면 도장이 안 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7,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6, 7,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너무 지나치게 높은 시기예요. 이때는 어차피 도장을 하는데 덜 할 것이가 많이 할 것이만 하는 거고, 도장을 하니까 우리가 뭘 할까요? 화방을 날리거든요. 6월 달 심어서 여름 나는 사람도 있어요. 무지장 가면은. 보면은 그 사람들 집에 하다가 식물이 약해지면은 화방을 잘라버려요. 그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7월 말에 정식을 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쭉 크다가 세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화방을 잘라버리고. 내가 오이를 심었어. 내 목표는 7마디를 착화시키는 거였는데 온도도 높고 구름 자꾸 껴갖고 세력이 약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디를 7마디 착화가 아니라 9마디, 10마디에 더 착화를 시키면은 되는 거겠죠. 왜 가능하냐면은 이 모든 관체류는요 과일이 7, 80% 에너지를 먹고 2, 30%가 잎과 줄기가 뿌리가 먹어요. 그럼 내가 화방을 꺾어주는 순간에 7, 80% 양분이 바로 잎과 줄기가 뿌리로 가기 때문에 세력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혼이오 생각할 때 야 그러면은 7월달, 8월달에 도장하는 방법 있을까? 내가 얘기했지만 1800줄이 넘어가는 건 뭐랬어요? 해로운 광이라 했죠. 그건 광합성하는 광이 아니에요. 그 이상 광들은 어차피 1800도 뭐예요? 식물체가 최적일 때 얘기고 온실이 건조하거나 그러면 1800도 아니에요. 더 낮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요. 그 밑으로. 그러면은 쓸데없이 온도만 높이는 광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은요. 그러면은 내처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장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도장이라는 거는 광과 온도가 안 맞을 때 오는 거지 자체가 차광했다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기 횡성 같은데 제 직원 아는 직원분이 그 보조 사업을 그걸 했는데 차광하는 걸 했는데 농민들이 반발이 얘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차광에서 도장하고 있다고. 그럼 존재 조건 있죠. 차광 안 하는 옷이라고 차광 하는 옷이라고 비교를 해야죠. 거기는 시설도 좋아갖고 이게 탑이 시어다 덮어까지 해줘갖고 비가 안 오면은 풀어놨다가 비 오면은 아주 맑은 날은 다시 위에 씌워놓게 놨거든요. 우리가 온실 외부 혹은 내부에 청황을 청황하고요. 온실 외부에 청황을 도포하는 것들. 그러니까 온실 외부에 청하는 방법은 온실을 내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50% 차광 커튼을 이용해요. 일반적으로 외부 차광할 때 차광 커튼이라 차광망을 사용해요. 저희 일반적으로. 강풍에 강하고 차광 효과도 높고요 하는데 차광 커튼 해볼게요. 외부에서 이제 차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50%를 차광하고 통과하면 35%만 들어오겠죠. 통과하면서. 반대로 여기는 여기서 30% 잡아먹고 70%가 들어와서 여기서 35%가 넘죠. 그럼 문제 여기에요. 35%의 열이 어디가 있어요? 이 온실의 지붕 밑에 들어가 있죠. 온실 온도를 높여버려요. 외부 차광이 좋긴 한데 실제로는 못한다. 왜냐? 내구성의 문제 때문에 바람 불면 나라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독온실 같은 하는 경우는 차광망을 갖다가 외부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건 해요. 지금 씌워놔요. 지금부터. 집어넣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구조물을 이런 식으로 구조물을 하려면은 지능청에 요게 있는 게 있을 거야 아마.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있는데 실제로 상업용으로는 못 사용해요. 일단 가격 문제도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온실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차광 커터는 맨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릴게요. 습기를 먹으면 안 된다. 습을 먹으면 안 돼요. 뭐라고 해요? 부직포 같은 걸 하던데 안 돼요. 습 먹으면. 그 다음에 차광하셨고 보면은 외부 차광 효과가 좋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안전성의 문제라서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내부 차광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내부 차광 하는 게 있죠. 뭐예요? 페인트 칠하는 거. 페인트 칠하는 내부 차광. 훨씬 효과가 내부 스크린보다 효과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올해같이 기상이변으로 또 비가 계속 오면은 페인트도 빨리 벗겨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 페인트가 도포제 말씀. 네, 도포제요. 예, 이거 도포제 차광 있습니다. 취향을 보이지 않게. 잠깐 쉬었다가 얘가 곧 할게요. 잠깐. 저는 이제